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를 제외하고 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니티와 노블럭스가 있는데 박사님은 이 두 주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이제 모바일에서 인기 있는 탑 1000개의 게임을 분석하면 71개가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고 PC나 콘솔 게임 같은 경우도 50% 정도가 이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의 지금 시장 전망이라든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펀다멘털은 매우 좋아요. 근데 자꾸 이걸 갖다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주라고 이제 묶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A라는 시장 영역에서 장악력이 있고 이 A라는 시장이 B라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장악하고 있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3D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강하다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첫 번째 장악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시장에서 B 시장으로 이동하려는 거 보세요. 자 A라는 시장에서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A라는 시장과 B 시장이 어떤 걸? 그러니까 A라는 시장이 지금 있는 시장이죠. 모바일 게임 시장, 콘솔 게임 시장, PC 게임 시장이에요. 네. 그럼 B라는 시장이 메타버스 게임 시장이에요. 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이 A라는 시장, 지금 있는 현존하는 게임 시장에서 강력한 흔히 말하는 뒷단의 레이어를 장악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전제가 뭐냐면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의 장악력이고 특히 이게 3D 부분에서 되게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메타버스는 3D가 중요하니까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권력은 이리로 이양될 것이다. 네. 권력은 이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거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정말 바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바라는 거겠죠. 근데 시장이 그렇게 이렇게 시장의 성격이 변할 때 시장의 주인이 그대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는 거죠? 재편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게이트웨이는 누가 지키고 있냐면 애플하고 구글이 지키고 있어요. 네. 페이스북은 이게 싫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싫으니까 우리나라 A라는 시장에서는 도저히 너무 짜증나 쟤네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B라는 메타버스 시장으로 가면은 갈 때 나는 반드시 할 거야. 쟤네 둘을 죽여버릴 거야. 또는 쟤네들이 없어도 되는 시장으로 갈 거야라고 페이스북은 부단히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애플이 이제 팀 쿡이 얘기한 거죠. 우리도 이쪽 B 시장으로 갈 건데 이 시장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네. 그건 뭐냐면 여기 다른 시장에 가서도 즉 스마트폰 시장이 이후 시장,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 다음으로 오는 새로운 인터넷 시장에서도 주인은 애플이 될 거야라고 선언한 거라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투쟁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양한 짝짓기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시장이 세팅이 될 거거든요. 네. 굳이 근데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누군가가 들어간다는 건 지금 약속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지배력이 이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저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된다는 보장도 역시 없다. 그냥 내러티브가 들어간 거네요. 믿음과. 그렇죠. 네. 여기서 강자니까 여기서도 강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PC 시대에 있던 또는 PC 시대나 유선 인터넷 시대의 강자가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강자로 유지된 경우 많지 않거든요. 네. 물론 강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게임에 들어가는 GPU나 만들던 그 따위 엔비디아가 PC 시대에 이렇게 강력해질 회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수였던 약자였던 엔비디아가 강력한 모바일 시대의 지배자가 되고 있고 또 특히 크립토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면서 그래픽이 중요한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3D 시장인 에픽 게임스의 예를 들면 언리얼 엔진 이런 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엔비디아가 중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됐던 것처럼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과연 에픽 게임스가 만들고 있는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이런 가상화 엔진에서도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에픽 게임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의 주도권은 에픽 게임스가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나이안틱 랩이죠. 그 구글에서 분사한 그 니안틱 랩이라고 하나요? 니안틱 랩이라서 이 포켓몬 고를 만든 네. 이 회사죠. 여기에서 라이트쉽 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만 AR 기반 게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도 이 기반에 만들어서 이 플랫폼에 SDK만 이용하면 누구든지 게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 플랫폼을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포켓몬과 같은 스토리가 있으면 거기다 올리면 포켓몬과 유사한 AR 게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여기에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자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즉 새로운 주도권 다툼이 여기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즉 네. AR 게임과 관련된 주도권 다툼 그리고 이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에픽 게임이 가지고 있는 올해 IPO 하는 대단히 큰 중요한 주목받을 기업이죠. 이 게임이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고 여기에 유니티 소프트웨어 자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강자가 출연하면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데려갈 수도 있고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시장에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또 왕위를 먹을 거라고는 저는 이거는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면 시장 경쟁이 치열할 건데 너무 주식시장에서는 만만히 보고 있다. 근데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가상 세계에서의 VR로 하는 게임의 시대가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게이머들을 만나보면 지금 게임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워요. 장비 잘 갖춰져 있고 그래픽카드 너무 좋고 짱짱하고 PC 짱짱하고 콘솔 게임도 너무 좋고 모바일 게임도 너무 좋아요. 근데 가상 게임 한번 해보세요. 뭐 울렁증 나오고 머리 나오고 뭐야 우리 한 5년 전에로 돌아가는 게임 같아 이렇게 평가 나오거든요.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와우 하죠. 오큘러스 껴보면 뭐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런데 진짜 프로게이머들한테 오큘러스 쓰고서 한번 게임 해보라 그러세요. 이건 그냥 뭐 그러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R에 기반한 게임 시장이 얼마나 빨리 올지 저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에픽 게임즈가 지금 언리얼 엔진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이러한 정말 실사와 같은 게임들, 포트나이트, 제2의 포트나이트, 제3의 포트나이트이 얼마나 빨리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라이트쉽 플랫폼인 즉 AR 게임과 관련된 플랫폼도 개방이 돼가지고 AR 게임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에 있는 시장을 엎어버릴 정도로 시장이 커질지는 모르겠어요. 즉 아직은 불투명한 시장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시장에서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지배력은 막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속된다라면 예를 들자라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2022년에 메타버스 온다더니 개뿔 안 올 거야.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시장 2023년에도 안 올 거고 2024년에만 올 거야라고 올해 한 중반기쯤에 막 여론들이 형성돼요. 그러면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뭐야? 지금 현존하는 시장이 막강한데 이 지배력이 당분간 더 유지되겠다라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셔야 될 것은 펀더멘탈을 보셔야 될 것은 지금 A라는 시장, 전통 모바일 게임 시장, PC 시장, 콘솔 시장에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대단히 좋은 비즈니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메타버스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이 그대로 지배력이 그대로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유지될 거라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엔 착각이다. 이러지 않을 가능성 제가 보기엔 더 높다고 봐요. 하지만 오히려 메타버스 시장의 게임 시장이 좀 더 늦게 온다라면 유니티 소프트웨어 지배할 수 있는 시장은 크기는 시장의 기간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 장단점을 함께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쟁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계속 관찰을 해야지만 유니티에 대해서 좀 버틸 수 있거나 의견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혹시 또 하나 남은 회사가 로블록스 되게 중간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우리가 유튜브 UCG, 그러니까 유저 제너레이티브 뭐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로블록스는 이제 유저 제너레이티브 게임인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큰 성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대단히 많이 올랐고 지금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공가 이하로 떨어졌죠. 네,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저는 계속 그러니까 유지되면서 이 진폭을 유지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로블록스가 유지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 가장 두개 보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던 중국이 갖고 있는 샌드박스라는 게임.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걸 다 결합을 시켰던 이 게임이고 이 게임이 얼마나 이제 가야 되는지 요거 좀 보면서 이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 상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에픽 게임즈가 경쟁한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유저들이 이쪽으로 몰려간다든지 또는 에픽 게임즈가 이번에 올해 상장하면서 여기에 주주들이 얼마나 몰려가는지 유동성들이 그다음에 에픽 게임즈는 저는 상장하면 대박일 거라고 보고요. 포트나잇은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P2E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 게임들 한국도 지금 많이 게임사들이 약속을 하고 있고 이 P2E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진화될 것인지 이런 것에 상대적으로 로블록스가 반영할 거라고 좀 봐요. 근데 로블록스는 이쪽으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 P2E에 대해서 사실은 메타버스 뭐 NFT 관련돼서 P2E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이거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P2E도 요즘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다 또는 NFT 관련주다 이렇게 해서 P2E 그러니까 저 플레이 투 언이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대표적인 게임이 인피니티죠. 인피니티 게임인데
이 게임을 보면 지금 이용자들은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도 뭐냐면 P2E 게임 한다고 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게임사들 주가들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P2E 게임 자체가 흥미로운 게임이죠. 그 컨셉이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뭐 과거에 이제 롤 게임들 하면서 아이템들 어떻게 만들어서 뭐 돈 벌고 이런 건 있었지만 이거는 게임만 해도 돈을 벌 수 있고 뭐 다마고치처럼 이런 거 잘 모르시나 요즘 분들은 하여튼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도 되는데 이 P2E 시장인 인피니티 이 게임을 보면 전체 이용자의 40%가 필리핀 사람입니다. 이거 미국 게임인데요. 미국 이용자 5.2%거든요. 어떤 게임 말씀하시죠? 인피니티라는 그 게임, 플레이 투 원 게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1,000의 함정에 빠져 있다 그래요. P2E 게임은. 왜냐하면 하루 20시간 잠 4시간 자고 20시간 게임에서 한 달 하면 $1,000 벌 수 있어요. 한 달 하면요? 네. $1,000. 근데 이 $1,000가 돈이 되는 데가 있어요. 600시간에 $1,000면 1시간당 1.2달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이것이 $1,000가 그래서 소중한 나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필리핀 사람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가 전 세계 이용자를 내놨지만 이것을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결국은 필리핀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이다. 그럼 과연 한국에서 이 P2E 시장을 내놨는데 과연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용자 중에서 돈을 벌면서 여기에 갑자기 접속자들이 몰리고 갑자기 하던 게임 멈추고 P2E 시장으로 갈 가능성? 초기에는 맛을 보러 갔다가 8시간 고생하고 한 2, 3일 고생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래서 벌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P2E가 지금 넘어야 될 것은 $1,000의 이 함정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것이 이더리움이 결부됐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의 지금 가격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올해 크립토의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 벌었던 게 $500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더리움이 2배로 뛰면은 $1,000 벌었던 사람이 $2,000 벌 수 있다라는 이런 크립토 연동성이 흥미롭게 시장의 어떤 동력을 집어일 수는 있지만 2020년에 P2E 게임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크립토가 특히 이더리움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이더리움이 갑자기 2배, 3배, 4배 오르지 않는 이상 이거는 P2E 게임은 말만 번들어한 슬로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게임주에서도 P2E 때문에 오르고 있는 주 조심하셔야 되고 해외에서도 P2E를 걸고 있는 주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돈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라면 모르시겠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2030 세대가 P2E 관련된 주식은 살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허구일 가능성도 있으니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 시장의 경쟁력이 그대로 옮겨오지 않을 텐데 메타버스의 경쟁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띄우는 에드발륜에 조심해야 된다. MS가 블리자드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시대 온다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봐봐 메타버스 시대는 오고 있어. 그럼 언론들도 MS가 세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버워치와 스타크래프트의 이 게임을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국의 방송들, 언론들 다 떠들고 뭐 네이버 뉴스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가 막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메타버스 시대는 오는 거야. 그래서 2030 우리 개미들께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사셨단 말이죠. 저는 이것처럼 위험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는 올해는 건들면 안 되는 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지고 계시다라면 적절한 식의 전문가는 다음에 우리 댓글로 좀 물어보시고도 좋고 이런 건 우리 전문가께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여기 댓글 써주시면 그래서 대변인 전문가가 아니라 대변인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메타버스주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메타도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고점 찍을 때 적절하게 빼는 것이 좀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뭐 대변인께서 어떻게 코멘트 하시겠어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말씀이신데 말씀 주셨던 대로 결국은 시장이 허구인지 아닌지까지 밝혀진 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허구라고 밝혀졌을 때 이미 주가는 폭락해 있을 거고 결국은 이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끊임없이 투자자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저는 박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허구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종의 규제 피하기용이다.
그리고 마케팅 언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타버스 일반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술의 관점에서 메타버스 얘기하는 거 옳은 부분들 많거든요. 근데 항상 저희가 주식하고 그걸 연결을 칠 때는 시장하고 연결시켜야 되고 그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펀다멘탈하고 연결시키는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올 것이야. 그 관련주 막 뜨고 그리고 확 지고 AI 시대는 올 것이야. AI 시대는 저도 궁극적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올 건데 궁극적으로 오는 거하고 올해 그 관련주가 뜨고 내리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것처럼 메타버스도 언젠가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올 수 있어요. 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메타버스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때의 주인이 페이스북 즉 메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양한 영역을 갖고 있고 그래픽 카드라는 이 칩은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필요할 거기 때문에 대단히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뭐 여기에서 일종의 메타버스에 대한 뭐 마커 프라이스를 올려야 되냐 이건 저는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 메타버스에서 좋을 거야. 야 이거 3D와 관련된 기술주야. 3D와 관련돼서 여기 기술력 짱짱해.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다만 이 3D 기술로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면,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메타버스라는 일종의 뭐가 껴서 이미 한참 붐이 껴서 고점을 이미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비즈니스 펀더멘털이 좋아도 주식 가치가 너무 상승해 있을 경우에는 조정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은 우리 대변인께, 주식 대변인께 질문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